12살 어린이가 등굣길에 어른에게 끌려가 성폭행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80대 남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은 과거에도 2번이나 미성년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길래 세 번째 범행을 막지 못한 걸까요?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2017년에도 등교하던 12살 여학생을 강제추행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등교안전도우미로 일하면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처벌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실형을 면한 A씨는 확정 판결 후 불과 석 달 만에 또 재범을 저지릅니다. 이번에는 버스 안에서 9살 여자 어린이를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처벌은 더 약했습니다. 벌금형. 첫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선처를 받은 셈입니다. 심지어 성범죄자 신상공개마저 면제됐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돈 찾는데 미등록은 경찰하고 형사만 볼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건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행을 저지른 일이 있지만 앞으로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상공개의 예방 효과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A씨는 이번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수위도 성추행에서 성폭행으로 높아졌습니다. 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구속을 한다거나 그렇게 나가지 않고 오히려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게 국민들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앞선 두 사건의 재판부는 A씨의 감형 사유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선처를 요청했다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다는 내용 등을 들었습니다. A씨가 고령인 점,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한다고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합니다. 나이 드신 분을 그냥 실수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가 판결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 피해 아동들을 고려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엄벌에 처하거나 또한 합의나 선처 과정에서 정작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법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피해자의 의지였을까요? 용서하는 게 아이들에 대한 보복 우려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환경적 요인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른 누군가의 또 아이들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서 법이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